연금저축 계좌의 정말 장점은 단기간에 어떤 높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하게 수익률이 나는 것과 안정적으로 내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직장인 연금저축으로 1억 모으기 책의 저자시죠. 필명은 미스주시고요. 김수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소개로는 그 미국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시고 독일계 회사에서 재무팀장으로 재직 중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셀러리맨 입장에서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니죠. 큰 돈인데 이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연금저축, ISA, IRP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 기존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셨다고. 네.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목돈 모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고민들이신데, 그리고 또 요 제도도 잘 낯설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연금저축으로 일단 1억을 모으기 위해서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시고 또 어떤 뭐 그런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뭐 1억을 모아야겠다 하고 연금저축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지는 8년 정도 됐고요. 네. 본격적으로 1억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1억을 모으기까지의 시간은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4년이요. 그러면은 한 달에 보통 얼마씩 총 토탈 어느 정도 이 저금을 하신 거죠? 저 펀드에 돈을 넣으신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은 계속 변동이 됐는데요.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이다 보니까 현재는 150만 원씩 불입을 하고 있고요. 월 150. 네, 단기간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건 그 ISA 계좌까지 활용을 해서 가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연금저축, 그다음에 IRP, 그다음에 ISA 이 세 가지가 가장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월급쟁이들이 그 돈을 모으기가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그 연금저축하고 IRP는 세트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더 헷갈리시는데요. IRP랑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1,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IRP 계좌에서 300만 원은 꼭 의무적으로 불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ISA 계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좌는 아니고요. 절세 계좌인데요. 이 ISA 계좌의 만기가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년의 만기가 되면 여기에 불입했던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해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도가 3천만 원을 불입하면 3천만 원을 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입한 금액의 10%만. 1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억을 모으셨는데 일단 좀 쉽게 우리가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그 예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쉽고. 연금저축이 얼마 넣으시고 IRP에 얼마 넣으셨어요? 월 150씩 넣으신다고 하면은. IRP 계좌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은 불입하지 않아요. IRP는. 네, 연금저축 최대 한도인 1,500만 원을 채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웁니다. 그리고 ISA는 한 3천만 원. ISA 계좌는 연간 한도가 2천만 원까지예요. 2천만 원. 그래서 지금 최대한 2천만 원까지 불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일단 한 4년 정도 걸리셨다. 그리고 우리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어쨌든 그 세액공제로 벌고 들어가는 게 그럼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 소득이 5,500 이하인 사람은 16.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5,500만 원 초과인 사람의 경우에는 13.2%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렇게 공제해준다라는 건 또 세금을 번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또 버는 거니까, 낼 수밖에 없는 돈을 또 받는 거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저거면 괜찮아, 한번 해야지 하면서도 잘 못하는데 꾸준히 한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하시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았고요. 실제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여러 번의 굴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연금저축 펀드라는 그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는 2009년이었고요. 네. 2009년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직원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서 가입을 했는데 그 상태로 월 10만 원씩 불입을 해서 5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근데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먼저 해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쿨하게 해지를 했고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걸 다 토해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특별한 투자 없이 시간이 흘러가다가 2017년에 다시 IRP 계좌를 개설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매월 10만 원씩 4개월을 불입을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네.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좀 와닿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해 4개월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그 다음 연도에 11개월을 불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12월부터는 또 납입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입하면 세액공제 받는다는 걸 알지만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아, 맞아. 그치. 우리가 먼저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 성공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월급 받으면 먼저 그냥 무조건 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게 잘 안 되죠. 월급만 잘 가지고. 안 돼요. 네. 그리고 사실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얼마든지 불입할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지금 당장 누려야 되는 것들을 어쨌든 10만 원어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먼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한 달만 중단하고 이제 새해부터 다시 해야지 네. 했는데 그 다음 연도는 아예 그냥 1년이 그냥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진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뭔가를 받지 않으면은 제가 정말 연말정산을 토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저도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해낼 세금이 이제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절박한 심정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단했던 IRP 계좌에 다시 불입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연금 투자 선택하시고 어쨌든 뭐 들어가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해라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무리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해도 잘못 투자해서 원금이 날아가고 있으면은 뭐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이것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게 가장 힘든 선택인 것 같아요. 돈을 불입하는 것까지는 그냥 제 의사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불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뭔가를 할 필요 없이. 근데 돈을 불입한 순간부터 투자를 하고 뭔가 선택을 하고 하냐 안 하냐 자체가 이제 저의 모든 선택인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IRP 계좌에 돈을 불입을 하고 그걸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다는 거를 한 3년 정도까지는 3, 4년은 몰랐어요. 그냥 넣기만 하셨군요. 그냥 넣기만 했어요. 한 2년까지는 진짜 아예 원금 그대로 있었어요. 700만 원이 IRP 계좌에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연금 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400만 원까지, 그 당시에는 400만 원까지여서 400만 원까지 연금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서 펀드라는 걸 처음으로 가입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돈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는 뭘 사,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네. 펀드를 선택하신 거네요. 네. 보통 우리가 이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게 일반 주식은 안 되고 네. 펀드나 ETF나 요게 네.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국내도 되고 해외 것도 되나요? 네. 어. 그러니까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국내에서 상장된 거면 투자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첫해 이 근로소득 외에 어떤 뭔가 자본소득 같은 게 좀 생기셨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나셨나요? 저는 운이 좋게도 마이너스가 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적립식 투자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불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딱히 마이너스라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수익률이 높진 않았어요. 네.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첫 해에는 한 3%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3%.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해서 3%가 수익률이다 그러면 이게 뭐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꾸준히 적립식으로 이제 예금을 하듯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3%라는 수익률이 괜찮네 이렇게 전체 되더라고요. 원금이 5원금은 커졌는데 어쨌든 네. 나눠서 낸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이것을 하는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적립식 투자의 힘을 정말 믿으시는데 그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거 언제 그래야죠 언제 돈 벌어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좀 이런 어떤 투자를 하시면서 깨달으신 게 있다면 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나름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투자라는 거를 시도해 보니까 이게 정말 장기로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는 단기간에 어떤 높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률이 나는 것과 안정적으로 내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뭐 이걸 할까 해야 되는데 그냥 바빠서 못해 아니면 뭐 이래서 못해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경험자로서? 이 연금저축이라는 상품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제 저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이게 장기 투자라는 생각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가입을 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좋다는 건 알겠지만 이거를 이제 55세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좌 자체를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받았던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5세가 아주 멀리 남아 있으신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또 그 전에 이제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시는데요. 먼저 연금저축 계좌의 정말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돈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돈을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대신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셔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보니까 그 자녀에게도 연금저축을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네. 그거는 이게 확실하게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거겠죠? 네. 원래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진 않았는데요. 그 자녀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 자체를 되게 이렇게 뭔가 특별한 계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연금저축 계좌라는 것 자체가 장기 투자 상품이고 뭐 해지를 하면은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살까지는 그냥 일반 계좌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요? 돈을 아무리 빼도 뭐 페널티가 없어요. 근데 그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소득은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20살 이후에 사회 초년생이 되면요. 이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살 이전에 그 전에 불입해 놓은 연말저축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납입 연도 전환 특례 제도라는 거를 사용해서 추후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은 사실 900만 원이라는 돈을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첫 해에. 근데 과거에 그 계좌에 있던 돈을 전환을 해서 첫 해부터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쨌건 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계속 넣는 거에 뭐 직접 경험도 해보셨지만 그게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려면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전략하는, 네. 뭔가 먼저 이거부터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쓰는. 그렇죠, 그렇죠. 이 전략하는 게 그게 쉽진 않잖아요. 쉽진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런 이 연금저축을 꾸준히 부어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활도 뭔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한 달에 10만 원도 불입하기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고 뭐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까 줄일 수 없는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목표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저축을 먼저 하는 이렇게 생활 패턴으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돈들을 이제 안 쓰고 투자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점점 투자하는 쪽으로 돈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불어나니까 재미가 나는 거죠. 많이 네. 마이너스 나거나 이러면은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일단 꾸준히 생활, 그러니까 소비 패턴, 낭비하는 습관을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걸 네. 가지고 우리가 저금 대신 이걸 통해서 투자하는 저금을 해나가자, 적립식으로. 네. 세금 혜택도 받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거에 투자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모르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지수를 추종하는 거, 미국 지수. 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투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난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1억을 모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1억을 이제 3억으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3억으로 불리실 예정이세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ISA 계좌를 활용해서 좀 더 빨리 이제 연금저축의 그러니까 자금을 모을 생각이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이전하면서 연금저축 이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때는 사실 그 제도 자체를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ISA 계좌가 이제 만기가 될 쯤에 저한테 좀 우연히 목돈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 그 자금을 이제 이전하면서 추가 혜택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매년 그 연금저축 IRP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 1,800만 원과 ISA 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 2천만 원을 합쳐서 3,800만 원을 일단은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800원 연간? 네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생활 속에서 돈을 계속 전략하면서 모아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또 돈을 불리는 투자 이득이 발생이 되는 이걸 통해서 이제 3억까지 갈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기간은? 제가 지금 이제 1억을 모으는데 4년이 걸렸거든요. 네. 3억을 모으는 데는 4년보다는 짧을 것 같고요. 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네. 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의 사용처를 노후로 봐야지 뭔가 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이런 돈을 모아 가시는 자산을 불려나가는 목표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가장 저의 최종 목표는 경제 독립이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거는 일 안 하고 먹고 살겠다. 그렇죠.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제가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병원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삶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이제 직장 동료들도 있으시겠죠. 또 투자와 관련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인들.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사실 뭐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진짜로 깊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가장 최근에 우연히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하한가 맞았다. 아, 저는 처음에 하한가라고 해서 약간 상장 폐지됐다는 뭔가 그 의미랑 좀 맞물려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바이오 주식에 투자했는데 하한가를 맞았다. 그런 얘기를 가장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오히려 손실을 크게 보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그 ETF나 펀드를 추종하니까 그런 큰 리스크는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개별 주식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을 때 그만큼 나는 수익이 안 났다는 좀 속상함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렇게 하한가를 맞은 사람 앞에서는 이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노후 자금 혹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플랜을 세워 놓으시면서 막상 이제 실행을 할 때 또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좀 두렵거나 그 힘들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가장 두려웠던 거는 돈을 모아도 두렵고 돈을 써도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안한 것과 노후는 다가오는 것 같은데 뭘 해도 수익이라는 것도 안 나고 남들은 뭐 이거 투자해서 잘 되고 저거 투자해서 잘 되고 뭐 부동산으로도 대박 나고 주식으로도 대박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명확한 목표나 계획이나 이렇게 손에 잡히는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네. 일단 1억이라는 그 목표 자금은 확보하셨고 이제 3억으로 불리는 과정이 있으신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아, 왜 편안한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1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편안한 것도 있지만 제가 1억을 쌓아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바탕으로 아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도 돈을 뭐 3억이든 5억이든 모을 수 있겠다라는 일단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안정적인 수익률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13.2%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16.5%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그 한도는 1,800?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요. 900.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사실 그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상한가 한 번 맞으면 30% 넘게 버는데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직접 그 이래가지고 언제 돈 모아 이런 생각 하시지만 이렇게 꾸준히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돈을 모으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꾸준히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뭔가 혜택들을 다 활용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끝내 성공하시고 돈을 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직장인들이라면 꼭 들어야 될 연금저축. 존리 대표님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저도 그 얘기를 지금 한 4년 전, 5년 전에 처음 막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 올해에는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달 4월 달에는 저도 연금저축 한번 꼭 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직장인 연금저축으로 1억 모으기 책의 저자시죠. 김수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